당신의 내면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아웃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카르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카르마는 주면 준 만큼, 받으면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우주의 신비로운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에너지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카르마의 법칙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카르마의 법칙은 한마디로 주면 준 만큼 돌려받고 받으면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원리예요. 이 개념은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와 힌두교에서 중요한 가르침으로 등장했어요. 불교에서는 카르마라는 용어로 산스크리트어에서 행위 또는 작용을 뜻하죠.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카르마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법칙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에 적용되는 작용-반작용의 법칙과 연결되어 있어요. 카르마의 핵심은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은 카르마의 고리를 이어주는 끈이자 카르마의 원인이에요. 앞선 영상에서 다뤘듯이 감정은 그 자체로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에너지는 작용-반작용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죠. 다시 말해, 카르마는 감정과 느낌의 작용-반작용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카르마의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인도에서는 카르마가 단순히 현재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번 생에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그 감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화라는 감정의 에너지가 다음 생으로 이어져 비슷한 상황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개념과 연결되죠. 하지만 카르마는 단순히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카르마는 현재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보내면 그 감정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와 더 많은 사랑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쾌한 감정이나 화를 방치하면 그 에너지가 더 많은 불쾌한 상황을 끌어당기게 되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해소되면 카르마도 해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을 깊이 느껴보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놓아버리면 그 감정과 연결된 카르마의 고리가 끊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카르마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에너지로 작용하고 그 에너지는 작용-반작용의 원리에 따라 비슷한 에너지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감정과 카르마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감정이 카르마의 고리를 이어주는 끈이라는 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그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해볼게요. 그 화라는 감정은 에너지로 작용해서 비슷한 에너지를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주게 돼요. 그래서 화를 낸 후에 더 불쾌한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감정이 해소되면 카르마도 해소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를 냈던 일을 떠올리며 그 감정을 깊이 느껴보고 그때 내가 화를 냈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하고 이해한 후 용서와 사랑으로 그 감정을 놓아버리면 그 화라는 카르마의 고리가 끊어지게 돼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가벼워지고 더 높은 파동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되죠. 이게 바로 카르마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에너지로 작용하고 그 에너지는 작용-반작용의 원리에 따라 비슷한 에너지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감정을 더 잘 다루고 카르마를 해소하며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할 수 있어요. 이제 카르마의 법칙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기묘한 작동 원리라는 걸 알아볼게요. 감정과 느낌의 작용-반작용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전 세계 모든 현상을 관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종교계에서는 카르마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영성계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과학에서는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 현상으로, 심리학계에서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현실 창조 현상으로, 성공학계에서는 가치 창출 현상으로 불려요.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바로 감정과 느낌이 에너지로 작용해서 비슷한 에너지를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우주의 기묘한 운용 방식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이 법칙은 실제로 오랜 시간 인간사를 지배해왔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전 세계 성공인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이 우주의 기묘한 작동 방식을 알고 있어요. 이들은 이 법칙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영리하게 활용해서 성공을 이루었죠.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은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요. 그 결과
그들은 더 높은 파동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성공과 풍요를 창조해냈어요. 이제 감정의 에너지가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감정은 그 자체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파동을 만들어내요. 이 파동은 우주와 조율되면서 비슷한 에너지를 돌려받게 되죠.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그 화를 해소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면 그 화라는 에너지가 우주에 퍼져서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돼요. 그래서 화를 낸 후에 더 불쾌한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보내면 그 감정의 에너지가 우주에 퍼져서 더 많은 사랑과 감사를 돌려받게 되죠. 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는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감정에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낀다면 그 불안감이 더 많은 불안감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감정을 더 잘 다루고 더 높은 파동의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어요. 이제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알아볼게요. 감정이 카르마의 고리를 이어주는 끈이기 때문에 감정을 잘 다루는 게 카르마를 해소하는 첫걸음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화가 났다면 그 화를 억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하고 인정해 보세요. 그 다음 그 감정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내가 왜 화가 났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감정 뒤에 숨겨진 이유를 탐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억이나 상처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 원인을 이해하면 그 감정을 더 쉽게 놓아버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감정을 사랑과 용서로 해소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때 내가 화가 났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이제 그 감정을 놓아주고 나 자신과 그 사람을 용서할게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감정이 해소되면 그 감정과 연결된 카르마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죠. 이 과정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더 가볍게 만들고 더 높은 파동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해요. 이제 카르마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카르마는 감정과 느낌의 작용 반작용 현상이에요. 이 현상은 영성계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끌어당김의 법칙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에너지로 작용해서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원리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자주 느낀다면 그 불안감은 카르마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더 많은 불안감을 끌어당기게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자주 느낀다면 그 감정은 카르마의 고리를 끊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더 많은 사랑과 감사를 끌어당기게 되죠. 이 연결성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카르마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요.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면 카르마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의 기묘한 작동 원리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주의 작동 원리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감정과 느낌의 작용 반작용이라는 이 원리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우주의 기묘한 운용 방식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이 법칙은 실제로 오랜 시간 인간사를 지배해왔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이 법칙을 냉철하게 파악하는 첫걸음은 여러분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불안감이 어떤 카르마를 만들어내고 어떤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법칙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감정이 에너지라는 걸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그 에너지를 더 높은 파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불안감 대신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자주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감정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파동을 높이고 더 높은 파동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되죠. 이게 바로 우주의 작동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카르마를 넘어서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여러분은 단순히 카르마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어요. 제가 상상해본 이 여정은 마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이 들판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어요. 이 들판에서 여러분은 과거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 더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어요. 이 여정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감정의 에너지를 더 높은 파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화를 냈던 일을 떠올리며 그 감정을 해소했다고 해볼게요. 그 감정을 해소한 후 그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보내보세요.
이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가 새로운 카르마의 씨앗이 되고 더 풍요로운 현실을 창조하게 될 거예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카르마의 고리를 끊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돼요. 이 들판에서 여러분이 심는 씨앗은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에요. 이 씨앗이 자라서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여정은 여러분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높은 파동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감정의 에너지를 활용한 성공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 세계 성공인들 중 극소수만이 이 우주의 기묘한 작동 방식을 알고 있다고 했죠. 이들은 감정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성공을 창조했어요. 제가 상상해본 성공의 비밀은 마치 태양처럼 빛나는 에너지 볼이에요. 이 에너지 볼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어요. 이 에너지 볼을 활성화하려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더 높은 파동으로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감사와 사랑의 감정으로 바꿔보세요. 이 감정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에너지 볼을 더 밝게 빛나게 해요. 이 빛나는 에너지 볼이 우주와 조율되면서 더 높은 파동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되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감정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거야 라는 의도를 세우고 그 감정을 깊이 느껴보세요. 이 의도와 감정이 여러분의 에너지 볼을 활성화하고 더 풍요로운 현실을 창조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의 에너지를 활용한 성공의 비밀이에요. 오늘은 카르마의 법칙을 통해 감정과 에너지의 작용 반작용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 이야기해봤어요. 카르마와 끌어당김의 연결성, 감정의 에너지를 다루는 법, 그리고 우주의 작동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죠. 이 원리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뤄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인사이드 아웃뷰에서 여러분과 공명할 수 있어 감사해요.